구독자님들 기체 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널 위한 나의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택청약 당첨되신 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청약에 당첨된 제 경험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주택청약 당첨은 흔치 않은 경험이라서 A부터 Z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0대 초반에 주택청약에 당첨돼서 송도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3개월 만에 바로 입주한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이 바다가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뷰입니다. 정말 좋죠? 우선 청약 당첨 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택청약 당첨될 당시에 무주택으로 전세 2억 2천으로 살고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찰떡같이 믿으면서 제가 하락을 계속 기다리다가 급등해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매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오피스텔과 같이 있었던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싶어서 벤츠를 타고 있는 그런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2019년 말부터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되겠다 싶은 청약이란 청약은 이때 다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유튜브 모두의 부동산 그리고 부익남을 알게 되면서 부동산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이 두 분은 제 인생의 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모두의 부동산이랑 부익남 영상을 하루에 1개씩 영상은 꼭 봤고, 인터넷으로도 계속 이제 정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청약 공고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넣었고요. 인천에서 제 기준으로 7년 이상 거주했었고, 신혼부부였고, 슬하에 자녀 1명 있었고, 제 소득 기준으로 그때 3인 맞벌이 가구 연 가계소득 기준이 6,665만 980원 이하여야 됐는데, 제가 소득 증명원을 다 띄워보니까 정말 귀신같이 딱 맞더라고요. 그 요구하는 소득 기준에서 제가 딱 30만 원인가 모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도 제가 취업했을 때 바로 만들어서 보유기간도 넉넉했고요. 지금은 가점 계산하는 거를 오래 지나서 까먹었는데, 위와 같은 저의 조건이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서 거의 좋은 축에 속했던 조건으로 기억을 해요. 물론 자녀가 더 많았으면 가점이 더 높았겠지만 인천 거주 5년 이상이고 이래서 최대 가점을 충족했고요. 혼인신고 3년 미만이 최대 가점이었는데 이것도 충족했고, 자녀가 1명 있으니까 이거는 평타 쳤습니다. 그 소득 기준은 충족됐으니까 이거를 넣으면서도 이거는 나를 위한 청약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당첨에 대한 자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분양가 7억 6천이었고 공급 수량이 8채였어요. 그래서 넣고 나서 다음날 기사 보니까 경쟁률이 114대 1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저희 아파트 단지 전경이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랑 겸 이제 올리게 됐고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2021년 3월 2일에 아파트 청약에 이제 당첨돼버렸고요. 이때 제가 이 당첨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이끌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아파트에 당첨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당첨이라는 결과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마치 주문한 물건이 배송 오듯이 아주 당연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첨된 날에 와이프랑 딸이랑 데리고 여기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를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전망대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너무 기뻐서 막 울었습니다.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자금 마련은 어떻게 했냐. 이제 제가 이제 이 당첨에 대한 기쁨에 취한 것도 이제 잠시고, 이제 아파트 매수 자금을 이제 어떻게 모아야 되나, 어떻게 챙겨야 되나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당첨된 이 아파트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인해서 원래 조합원이 갖고 있던 입주 자격이 상실돼가지고 이게 추가 공급 물량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였고, 저는 당첨된 날부터 한 달 후부터 바로 입주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당첨돼서 4월부터 6월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빨리 마련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잔금을 연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9월 마지노선으로 입주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7억 6천만 원이었고 이미 전 입주 예정자가 골라놨던 옵션 발코니 확장이랑 시스템 에어컨이 넣어져 있었거든요.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7억 8천이 조금 넘었어요, 금액이.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8억을 모아야 되는데요. 30대 초반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여러 군데로 발품을 막 팔았거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저축한 돈 1억 2천만 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5천만 원, 그리고 갖고 있던 벤츠 E클래스 팔아서 3,800만 원 마련했고, 주담대 LTV 40%에서 3억 6천만 원, 감정가를 9억으로 받았고요. 마이너스 통장 3,500만 원, 신용대출 이자율이 7.85%인데 신용대출 7천만 원, 그리고 가족들이랑 지인들 여러 친척분들 합해가지고 1억 1천을 마련해서
약 7억 8천만 원을 겨우 구했습니다. 이렇게 융통을 했고요. 취득세 2천만 원은 제가 신용카드 3개 나눠가지고 2개는 신용카드 2개로 부분 무이자 할부 12개월, 그리고 신용카드 1개로 부분 무이자 할부 6개월로 긁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거의 영끌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직장인분들이 첫 주택 구입할 때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급전 마련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근속연수가 꽤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당첨 시에 자금 조달 계획 세울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번외로 제가 아파트 구입할 당시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LTV 비율을 올려주겠다라고 정부에서 2021년 2월 말에 발표했었거든요. 이때 투기과열지구도 40% LTV인데 60%까지 올려줄 전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책이 발표가 된 후에 주담대를 60% 실행하려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3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거를 정부에서 계속 논의를 뭐 구체화한다느니 이러면서 3월 말, 뭐 4월 말 계속 발표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까지 기다리다가 도중에 살던 전세집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와이프랑 딸은 처갓집으로 보내고 저는 무주택자 LTV 60% 상향 그 정책 발표만 기다리면서 혼자 고시원에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옴테크죠. 그래서 여기서 혼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아파트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책이 생각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돈 마련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계속 주변에 돈은 계속 빌리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국 3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정책을 6월 초에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냐? 무주택자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도 LTV 20% 추가해주는데 총 한도를 4억으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DSR 규제도 추가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LTV를 60% 상향은 시켜주되 총 한도는 4억으로 해놓는다. 그리고 DSR 규제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대출액보다 더 깎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린 보람 없이 그냥 바로 그 상태에서 40%로 바로 대출을 실행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입주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내 심정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독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왜 행복해?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일단 내 집을 마련했다는 그 만족감이 제가 전세 살면서 배치 몰고 다녔던 그 전 시절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것도 이제 신축 아파트를 말이죠. 더 이상 전세살이 하면서 전세금 올려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만족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일단 총 8억에 산 아파트 값이 현재 호가 15억 정도로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션뷰의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아주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배경 영상으로 계속 넣은 게 이제 저희 아파트 전경이잖아요. 요새 신축 아파트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세인데 영끌러로서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에 업로드한 투자 배달 영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파트를 사느라 빚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배달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썼거든요. 거기에 조롱처럼 달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열받아서 지우긴 했는데, 뭐 영끌에서 아파트 사서 곡소리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뭐 이자율 앞으로 오른다는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달면서 막 조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빚 갚는데 한 달에 고정비가 약 400만 원 정도씩 나가요. 그냥 숨 마셔도 진짜 숨이 막힐 지경인데, 취득세를 제가 신용카드로 12개월 긁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갚는 게 초반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퇴근하면 자전거 배달하고, 휴일에도 자전거 배달하고, 짬내서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원래 하고 있었고, 또 전자책도 만들어서 팔고, 최근에는 카카오 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제가 이제 뭐 독립을 하거나 노후 자격증을 위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 와이프는 이제 혼자 독방 육아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가 항상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 전세 살 때보다 외식이 줄었고, 여행도 줄였고, 쇼핑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껴지고요. 옷을 안 산지 벌써 한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입던 옷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그래도 엄청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 아파트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그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한 만족감이 우리 가족 모두 다 크고요. 집값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집에서 쌀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독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나중에 추가 콘텐츠로 제가 또 만들려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는 하락세를 걱정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그때도 집을 못 사요. 왜냐면은 또 더 떨어질까봐 못 사거든요. 아파트는 정통적으로 늘 우상향입니다. 지금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세요. 무주택자는 특히 1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사시는 게 좋고요. 저도 무주택자일 때는 문정권 빠였어요. 근데 유주택자 되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행부터 해보자를 권해드립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상 속에서 미리 결론을 딱 지어버리고 결론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하거든요.
일단은 물론 준비성이 철저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일단 저질러보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필요하면은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사서 하는 스타일이고 이거 된다 생각되면 바로 시작해보는 타입이거든요. 이제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 보이면 바로 시작부터 하는 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폭락이 온다느니 뭐 약간 이런 폭락 관련된 그런 힐링 캠프 영상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매사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주택 청약과 아파트 매수에 도전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도움이 되고자 좀 이제 접하기 어려운 주택 청약 당첨 경험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